5분 전 출전 굴욕 이강인 소시 에다드전 해외 매체 예상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입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쏟아졌다라고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사실 선발을 나가든 나가지 않든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에서 두 가지가 많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 저하에 따라서 지금 선발 여부가 계속 많은 언론사에게 집중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강인 선수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발에서 밀려나거나 4분 출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겹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흐름을 보면 결론은 뭡니까? 한 언론사에서 명확하게 꼬집었던 말이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 자, 이 얘기는 현재 경기력에 많은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컨디션이라는 게 신체적인 컨디션도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심리적인 컨디션도 존재할 겁니다. 이 복합적인 것이 작용하여서 지금 최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 아무래도 해외 언론사에서도 손흥민 선수와의 사태를 통해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흐름은요, 사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이 몸싸움에 대한 이야기에서 두 선수의 행보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도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우리나라의 탑급 축구 선수들이었다 보니 아무래도 두 선수의 충돌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많은 집중 포화를 받게 됐고, 그 이후에 두 선수가 표면적으로나마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월드컵 경기가 지금 현재 남아있고, 두 선수에게는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계속하여 두 선수가 직접적인 비교가 되며 그 행보가 읽히고 있는데, 원래 이 국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합동 응원 개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황희찬 선수건 김민재 선수건 이강인 선수건 손흥민 선수건 우리나라 선수라면은 해외 리그에서 뛴다라고 했을 때 절대적인 신뢰를 이 국민분들이 보내줬거든요. 설사 경기력이 좋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아, 저러다가 우리 선수 저 클럽팀에서 잘리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던 것이 축구 팬들의 심리라고 했을 때, 지금 이강인 선수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강인 선수를 무지성으로 응원 아닌 응원, 이런 말이 있죠. 빠가 까를 만든다. 어떤 분이 이강인 선수의 이 가짜 뉴스들과 비교하여 제가 이렇게 팩트로 다져진 언론 기사들의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 가짜 뉴스 하면 고발당한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무지성 비난을 한 적이 단 한 차례라도 있습니까? 많은 여론과 지금까지 흘러왔던 흐름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언론 기사의 팩트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역시나 무지성으로 이강인 선수를 옹호하는 분들이 아직도 이강인이라는 이 어린 친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무지성 비난으로 흘러가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조용히 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오로지 자신만의 자숙 시간을 가지고 진심 어린 사죄의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이 화가 나 있는 국민분들도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올 텐데, 인터넷에 보면 이강인 선수가 말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다수가 이강인 선수를 무지성으로 옹호해주는 한심한 족속들의 무지성 옹호론이 많은 국민분들을 여전히 화가 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정말 이강인 선수를 위한다면 제가 볼 땐 지금 이런 비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강인 선수가 사실 태국전만큼은 자숙하는 의미로 선출되기보다는 차라리 소집되지 않고 그것을 일종의 징계 형태로 협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발표를 해준다면 그 다음번에 이강인 선수에게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칼럼도 나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걸 잃게 된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다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지성 비난이고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결국 운동선수의 하극상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드물었기 때문에 특히 단체 경기를 요하는 축구의 팀워크에서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었고 심지어 경기 결과마저도 무참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정말 많은 집중포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강인 선수 광고 취소라는 압박까지 받아온 마당에 100억대에 달하는 위약금도 물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무지성적인 옹호를 펼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조금이라도 도움 줍니까? 자신의 입맛대로 기분대로 댓글만 남길 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강인 선수를 위한다면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과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행동은 자신에게 결과가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강인 선수가 한 번이라도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서 사과한다면 여론은 많이 기울게 될 거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여론은 많이 기울어 있긴 합니다. 사과하기 전에 비해서는요. 결국 이강인 선수는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몸소 증명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강인을 위해서 지금은 잠깐 쉬어가야 할 때가 맞는 것 같다. 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축구계의 인사들이 하나같이 이강인 선수의 소집을 반대하고 있는 의견들입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를 뽑으면 오히려 이강인 선수에게 너무나 악재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가짜뉴스라고 이강인 선수를 옹호하는 한심한 족속들의 행태를 보면 당분간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 분노가 왜 잦아들지 않는지 그 핵심 원리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자숙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모자랄 판에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더욱더 가만히 있는 이강인 선수를 이상하게 보이게 만드는 원인들이 된다라는 거죠. 저에게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비방하는 건 다 가짜뉴스이고 이 가짜뉴스를 하는 유튜버들 이강인 선수가 일일이 고소해서 광고를 끊게 만들고 고발 조치할 거다. 오피셜 공식 입장 맞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정말 변호인을 통해서 그러한 말을 했습니까?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강인 선수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가짜뉴스를 뿌리는 행태 아닙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입니까? 가만히 자숙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과하고 난 이후에 그 어떤 이야기도 이강인 선수는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강인 선수가 온전히 용서받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경기력 저하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의 자숙을 위해서도 저는 이번 태국전에서 선출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손흥민 선수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골절 사태, 아직도 붕대를 칭칭 감았지만 손흥민의 손가락은 문제가 없다. 토트넘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다라는 기사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 13호 골을 터뜨리면서 온 국민분들이 역시 믿고 있었다고, 역시 손흥민은 다르다, 역시 캡틴 손이다,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여전히 붕대를 감고 있었죠. 그럼에도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인 선수 어디 다친 데 있습니까? 물론 부상을 입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손가락 부상을 당했음에도 이런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역시 손흥민 선수의 이 경기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구나. 오죽했으면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 정말 환상적인 경기를 한 오히려 동료를 치켜 세워주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많은 극찬 여론이 쏠릴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태국전에 소집되지 않을 이유가 존재할까요? 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1순위로 소집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는 건 어찌됐던지 간에
임시감독이지만 국가대표의 키를 쥐고 있는 황선홍 감독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황희찬의 부상과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 저하가 아마 이 변수를 설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국가대표팀은 새 판을 만들게 되는 걸까?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황선홍 감독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그동안 K리그를 하나하나 다 지켜봤던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상 새 얼굴들이 대표팀에 발탁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희찬과 이강인이 소집될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황희찬 선수의 햄스트링 부상, 회복 기간이 6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3월 달에 있을 태국전의 출전이 불투명해졌죠. 또 대표팀의 내분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이강인 선수 역시 태국전의 합류 굉장히 미지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강인의 징계가 있을 건지 아니면 발탁이 되는 건지 이것은 사실 황선홍 감독이 아니라 축구협회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여 축구계에 관련돼 소신 발언을 해왔는데 점점 그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안컵 선수단의 내분 사태 중심에 있었던 이강인 선수를 과연 대표팀으로 발탁해야 할지 안 그래도 국민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선수들이 스스로 화해하고 마무리가 된 만큼 이강인 선수를 좀 용서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대표팀의 기강과 규율 확립 차원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두 선수 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라는 건 팩트이고요.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부상이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전후 사정이 축구협회를 통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얼굴로 손을 날렸다라는 이강인 선수의 사태는 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 이미 일파만파 번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많은 팬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여전히 국가대표팀의 퇴출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많은 축구 커뮤니티나 다른 유튜버의 영상들만 살펴봐도 이강인 선수의 퇴출과 군면제를 박탈하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매우 뜨겁게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비록 손흥민 선수와의 화해를 통하여 어느 정도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국내 여론이 싸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특히 국가대표라면 규율을 중요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어디네 우리 유튜버 같은 이런 사람들끼리 다툰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규율을 어기고 최악의 사례를 만들어낸 하극상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단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결과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를 좀 조직사회를 살아본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이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축구협회가 징계가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축구협회가 처음부터 이 사태를 진지하게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선수들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물리적 충돌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협회 측에서는 아시안컵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걸 선수들에 대한 증오로서 떠넘기기 위해 일부러 이걸 유출했다라는 음모론이 나왔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황선홍 감독의 소집 결정에 대한 것으로 책임이 넘어갔죠. 이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소집을 하냐 안 하냐로 황선홍 감독이 이번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태를 결정짓는 굉장한 부담을 떠안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는 둘 다 현재 국가대표팀의 핵심 선수들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2018년부터 무려 6년 가까이 대표팀의 리더로서 활약해온 캡틴이기 때문에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이강인 선수 역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던 감독과 선수로서의 만남이 있었기에 이강인 선수를 뽑을지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차출을 하든 안 하든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임시감독이 확정을 지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축구협회에서 나서서 이 두 선수에 대한 소집을 하든 징계를 내리든 명확한 결정을 협회에서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분 사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건지, 그리고 어떤 매치의 출전을 정지할 건지, 엄중 경고를 할 건지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사건을 아예 없던 일로 덮게 된다면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협회가 발표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협회가 어떤 선택을 하든 본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협회에서는 황선홍 감독과 선수들 뒤에 숨어서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6대4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결국 징계를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협회에서 나서서 이강인 선수가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 사실 이제 와서 이강인 선수를 징계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 나오면 지금 그나마 잠잠해지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 여론 다시 한번 불에다가 기름을 갖다 부어버리는 최악의 행태가 될 겁니다. 그나마 작은 징계라도 이강인 선수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저는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강인 선수와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선택에 대해 사실 황선홍 감독은 여러 선수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승우 선수 역시 국가대표팀 합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승우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대표팀을 향한 준비는 언제든 하고 있다. 지난 드 시즌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싶고 그럴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 언론사에서 이승우 선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시당초 태국전에서 한국이 훨씬 더 전력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나 양영준 선수나 다양한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에 이강인 선수에게는 징계를 내리고 이번 태국전에서 소집하지 않고 국내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려도 충분하지 않나. 저도 같은 의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직접적인 이번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밝힌 박주호 선수가 있습니다. 아시안컵 당시의 대표팀 내부 상황에 대해서 직접 증언을 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최근 방송에 등장해서 이 아시안컵 대표팀의 내부 분위기를 직접 설명합니다. 아시안컵 기간 중 한국 대표팀은 좋게 얘기하면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정말 많은 자유를 부여했고 나쁘게 얘기한다면 알아서 해라 라고 방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대표팀 선수들도 불안함을 느낄 정도로 너무 많은 자유가 부여됐고 선수들끼리 우리가 직접 규율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라는 말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답이 나오죠. 클린스만 감독이 얼마나 국가대표팀을 망쳤는지도 알 수 있고 나아가서 왜 손흥민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이 훈련 끝나고 나면 나머지 저녁 식사 시간부터는 자유시간이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기존의 전통이기도 했지만 한 번 더 강조했던 저녁 식사 시간대에 소집을 왜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애시당초 선수끼리 규율을 정해야 했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마 충돌이 있지 않았나 싶었고 대표팀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냐. 잘하려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다 라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불화를 직접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뭉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안정환 선수, 김남일 선수는 씁쓸한 표정을 사실 감추지 못했어요. 오죽했겠습니까?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이 없는 규율 속에서도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겠어요. 사실 이 대표팀의 불화설에 관련하여서 신태용 감독 역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한 번씩만 형 동생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면 금방 화합된다.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선수들끼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협회에서 나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강인 선수에 대한 명확한 징계와 규율의 확립을 보여준다면 금방 선수들끼리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분란이 없는 똘똘 뭉친 국가대표팀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에 대한 무지성적인 옹호론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무지성적인 비난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를 태국전에서 소집되냐 안 되냐, 소집되고 나서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이 어떨지에 대한 부분까지 계속하여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 또한 어떠할지 저도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너무너무나 궁금한데요. 그 소신 발언들, 현명한 의견 댓글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우리의 눈을 굉장히 이목을 끌고 있는 게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프랑스 언론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이 UCL 16강 선발 명단에서 제외, 입지가 줄어드나라는 기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차출하냐 안 하냐, 뽑냐 안 뽑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 못지않게 중요한 경기를 뛰고 있는 것이 바로 해외 리그 파리 생제르맹에서 특히 유럽 축구 연맹 이하의 리그전에서 활약하고 있고 그것이 이강인 선수의 몸값을 연봉 5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받게 하는 주요 무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요 무대에서 이강인 선수의 입지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이강인 선수는요, 이제 이런 칼럼에도 등장합니다. 이강인과 존댓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냐? 딱 요 대목만 말씀드릴게요. 국민적 관심사였던 손흥민, 이강인 사건. 바로 국가대표 축구선수, 소위 월드클래스라는 두 축구 선수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말한다. 축구대표팀 회식 이후 개인 활동을 하려 했던 이강인을 손흥민이 만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손흥민이 다쳤다라는 것이 정설처럼 통한다. 이후 이강인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강인을 모델로 한 기업의 홈페이지는 모델 취소 요구로 도배가 됐다. 이강인은 막대한 위약금을 물게 됐다. 이 금액만 100억 원에 달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가 손흥민에게 사과함으로써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 것 같다. 혈기왕성한 두 젊은이의 드자비를 두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너무 사태가 불거진 건 아닐까? 손흥민이 주장이기에 이강인은 그의 지시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두 사람이 근무 시간이라 할 수 있는 축구 경기 도중 이런 드자비를 했었다면 그건 엄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 9살 차이의 두 사람은 드자비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평소 이들의 대화는 어땠을까? 서로를 존중하는 말투를 썼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도덕성에 대한 칼럼에도 이강인 선수의 사례가 등장을 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강인 선수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입장인지를 좀 알 수 있겠죠? 지금 보면 이강인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 선발 명단에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 소시에다드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8강 진출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강인 선수를 뺄 수도 있다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죠. 어찌됐건 이번 경기에서도 챔피언스 리그라는 대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정예 멤버가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프랑스 매체에서는요, 이번 소시에다드전에 나설 11명의 선수 중에 이강인 선수의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 중간 포지션에도 이강인 선수의 이름은 없고요. 수비수에도 당연히 없고요. 공격진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없습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입지가 매우 불안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아실 겁니다. 5분 출전 굴욕이라는 역대급
지금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역대급 취급을 받고 있다. 이게 좀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의 기존의 행보를 본다면 5분 출전? 있을 수 없는 출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사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유니폼 판매율이 가장 높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5분밖에 출전이 안 됐다라는 거는 정말 굴욕적이거든요. 해외 매체에서 계속하여 이강인 선수가 결국 파리 생제르맹의 선발대에 서지 못한 건 당연하고 차후 파리 생제르맹에서 벤치만 지키게 될 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앞으로 있을 이강인 선수와 일본의 구보 선수 두 팀이 곧 경기를 가질 건데 과연 한일전이 될 수 있는 이 경기에서 사실상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뛸 수나 있을까?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가 차후에는 재계약이 불발된다거나 아니면 계속하여 벤치 활동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2군급의 선수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내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마다 이강인 선수를 뽑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가짜뉴스가 지금 또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YTN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강인을 검색하자 가짜뉴스가 우르르 쏟아진다. 벌어들인 수익만 무려 7억 원이다. 이강인이 손흥민한테 한 말 음성 파일이 있다. 네가 뭔데 날 방해하냐. 심지어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을 탈구시키는 영상도 있다. 뭐 별의별 말들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 대해 이 가짜 뉴스가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방출 예정된다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다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나 했더니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으로 아예 그냥 방출해버릴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이강인 선수의 영상을 만들면서 참 어그로를 많이 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그로랑 가짜뉴스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놓고 방출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런 예상이 된다라는 영상의 내용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그것도 욕을 많이 먹겠지만 그런데 내용에서도 진짜 이강인 선수가 이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이 곧 방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다. 확정했다. 이러한 말이 영상 안에 있다니까요. 진짜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조만간 방출될 것이라고 파리 생제르맹의 총괄 감독이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확실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저런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가짜뉴스들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분개함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시청하기 때문입니다. 팩트는 뭐죠? 바로 이강인 선수가 정말 파리 생제르맹에서 뽑히지 않는 2군급의 선수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칼럼이 보입니다. 이강인, 이번에는 뽑지 말자. 이강인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지금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뽑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뽑지 말자란 말이 나왔어요. 왜일까요? 쭉 보니까 과연 이강인을 뽑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잠시 안 뽑는 게 옳은 걸까? 오늘 11일 날 황선홍 감독이 드디어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 기자 측에서 축구계 인사들로부터 이강인 발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봤는데 정말 많은 말들이 나왔다라고 해요. 대대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인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소개된다고 가정하자. 응원 소리도 있겠지만 야유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강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 아직 적지 않은 팬들이 이강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손흥민, 이강인에게 집중될 것이다. 경기 전, 경기 도중, 경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거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의 화해가 아니라 태국전 2연승이다. 집중력을 분산하는 것은 안 된다. 이강인이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플레이를 선호하고 아시안컵에서 형들에게 대든 것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았다. 공을 잡으면 드리블을 해야 할까? 패스를 해야 할까? 생각이 많아지면 플레이가 안 된다. 이강인은 손흥민을 의식할 것이다. 요르단전에서 둘간 패스의 숙자까지 기사화가 됐다. 볼을 잡으면 손흥민을 먼저 볼 것이고 의식적으로 패스를 더 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팀플레이가 잘 될까? 이강인은 잘해도 비판받을 거다. 아직 이강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은 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실수라도 한다면 어떨까? 이강인은 더욱 위축되고 팬들의 비난은 거세지며 더 깊은 나락에 빠질지 모른다. 이강인이 겸손한 자세로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며 공격수를 철저하게 도우면 팬들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질지 모른다. 이강인은 손흥민을 만나 용서를 구했고 형들에게도 전화로 사죄했지만 자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팬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아닐까. 국가대표에 뽑히는 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강인은 아시안컵 이후 프랑스 리그에서도 61분, 45분, 4분으로 출전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뽑아봐야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의 발톱은 임시감독인 황선홍 감독이 아니라 정식 감독에게 맡기는 게 맞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강인 발탁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의견은 대부분 해피엔딩의 경우를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부정적인 말이 더 크다고 생각이 돼요. 이강인 발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결국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발탁하지 않은 것이 이강인 자신을 위해서도 맞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도 너무너무 궁금하니 많이 남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사태로 보는 교훈이라는 칼럼도 눈에 보입니다. 명예 교수님이 적은 글인데요. 축구 스타 이강인의 문제로 여전히 시끄럽다.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사임 요구까지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대들었던 이 하극상은 엄청난 후폭풍을 가지고 왔다. 2001년생 20대 초반의 이강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이 쇄도했고 여러 계약이 끊겼으며 팬들의 사랑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이강인 선수는 한국의 미래라고 여겨졌지만 해외 클럽에서 성장하며 공격적이고 빠른 해외 리그 축구를 배웠기에 사실 결정적인 골과 활약으로 팬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됐으며 그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한 치킨 회사는 이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이강인 선수를 모델로 발탁하며 이강인 치킨으로도 알려졌고 마케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국 이 회사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이강인의 광고 영상을 내리게 됐다. 말씀드렸던 KT 역시 마찬가지고 각종 손절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직접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되고 말았죠. 자,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의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강인 선수의 모습에서 정치를 배워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치인들이 이강인 선수의 사태를 빗대어서 상대방 당원들을 막 공격하고 저격하는 모습도 보여주곤 합니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사례가 좋은 사례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최악의 사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면 굉장히 씁쓸할 수밖에 없죠. 자, 이 기사가 보이십니까? 나도 이강인에게 사과를 받았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절친인 김진수 선수가 입 열었다. 이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이 사진에 보면 이강인 선수가 고개를 숙이고 있고 김진수 선수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죠. 자, 아시다시피 두 선수의 나이 차도 23살과
31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김진수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동갑내기 절친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가장 가까이에서 대표팀의 내홍을 지켜본 인물로 꼽히고 있기도 하죠. 최근에 제가 전달해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김진수 선수가 선수들과 자주 연락하면서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있다. 그리고 특히 사건에 대한 건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최근에 희찬이가 다쳐서 연락한 게 전부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게 직접 사과를 받았다. 당초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를 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었죠. 대표팀의 다른 선배님들과 동료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연락해서 다 사과를 드렸다. 이미 사과를 드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를 만나러 런던으로 날아갔다라고 밝혔던 이강인 선수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국민분들이 이강인 선수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의 최근 경기력 굉장히 제가 저하되고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에 반면 손흥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피해자였던 손흥민 선수 손가락까지 탈구가 되면서 정말 큰 고통에 휩싸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고통을 딛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사방을 통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의 포효, 드디어 아시안컵 마음의 짐을 털어냈다. 이 기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13호 골이 뻥 터졌죠? 슈팅이 바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이번 손흥민 선수의 13호 골은요. 상대 수비수의 뒷공간을 파고들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던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마음의 짐을 다소나마 내려놓는 중요한 사건이 됐고 때마침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했던 이 공격수가 무릎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공격 선봉을 맡으면서 쐐기골로 감독의 믿음에 부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는 경기 이후 팬들이 직접 공식 홈페이지 투표로 뽑은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습니다. 최고 선수인 거죠. 각종 매체가 발표한 경기 평점 역시 팀 내 압도적 1위를 독차지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라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은 손가락을 잃어버리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잘 뛸 수 있고 괜찮다. 라며 농담을 건네며 굳건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이후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시안컵에서 돌아와 다시 골을 넣어 무척 기쁘다. 팬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좋다. 골키퍼와 1대1 상황일 때 무척 침착해 보이는데 어떤 마음으로 상대하냐라는 질문에 침착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긴장을 많이 한다. 너무나 감사한 칭찬이다라며 환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의 50m,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한 30m 좀 넘는다라고 했는데 몇몇 분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잘못 알았다. 50m는 된다. 맞습니다. 무려 50m를 손흥민 선수가 주파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긴 거리를 순식간에 전력 질주한 이 손흥민 선수 힘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골대 앞에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선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한다. 너무 흥분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공을 찰 수 없고 대부분 득점에 실패하기 때문에 계속 침착하려고 했다. 참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졸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역시 주장다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축구하면 옛날에 홈런 축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골대 앞에 가가지고 잘 가서 그냥 홈런 슛을 쏴버리는 공중으로 그냥 팍 공이 날아가죠. 아니 어쩜 그렇게 세게 차는지 공중으로 그냥 하염없이 뻗어나가는 공을 보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골 결정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참 많이 받아왔던 것도 팩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 이번 13호 골을 아주 침착하게 넣었죠. 그에 반면 이강인 선수 침묵
기록하고 있는 상태 되겠습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의 인스타그램을 봐도 마지막 사과문 이후에는 그 어떤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 최근 굉장히 경기력 저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과문 이후에 달렸던 이 댓글들을 보면요. 글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마친 이 사과문 뒤에는 각종 비판글이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물병놀이만 생각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화가 난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에 설령우 선수와 정우영 선수와 물병을 뒤집으면서 요르단전 축구 경기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사실 저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비판의 댓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렌시아에서 왜 이강인 선수를 응석바지 선수라고 하며 쫓아냈는지 이제는 국민들이 알게 됐다.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 선수라서 좋게만 바라봤었나 보다. 이제 와서 실체를 알게 됐다. 발렌시아가 10년이나 이렇게 투자했던 선수를 돈 한 푼 안 받고 방출시킨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요르단전 생각하면 패스는 왜 그렇게 안 했는지, 개인 감정으로 축구하면 되겠나. 만약 이번에 선발된다면 국가대표 축구 절대 보지 않는다. 벤투 감독의 안목은 옳았던 것 같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선수님 없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분들 잘 돌아간다. 차라리 없으신 게 낫다. 이러한 말도 있고, 나였으면 정말 바로 손절인데 진짜 손흥민 선수님이 아니었다라면 이미 손절됐다. 모든 게 사실이었구나. 실질적으로 광고 위약금 등 손해가 닥치기 시작하니 이제야 재빠르게 진심 어린 사과하는 척. 정말 실망스럽다. 대표팀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게임 승리보단 한국 국민의 정신건강이 더 중요하다. 손흥민을 포함한 여러 선수들과 일이 해결됐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고 당연히 해야 하고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당신의 인성은 이미 드러났기에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긴 힘들 것 같다. 국가대표 자격은 이미 박탈났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댓글들이 지금 매일 달리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강인 선수 경기력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